오늘은 오장미가 채화영 서재에 들어가서 절대 손에 주면 안 되는 서류를 그대로 쥐게 되는 날입니다. 겉으로는 그냥 서재 정리 도우미로 불려 들어갔는데 그 서랍 속에서 가짜 임대 계약서와 이름 빌려준 서류가 한 묶음으로 튀어나옵니다. 오장미는 그 서류를 딱 한 번 훑어보지만 주소와 이름과 보증금 숫자를 전부 머릿속에 집어넣고 책상 위에 조용히 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이 집만 건드리면 끝이 아니네. 그 순간을 문틈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강준호입니다. 준호는 장미 손에 들린 서류를 보고 아무 말 없이 그걸 뒤로 숨기고 겉으로는 밖에다 말하지 말라며 선을 긋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를 숨긴 자리가 엄마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게 오늘 장면의 포인트입니다. 영상 보시는 언니들 중에도 며느리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시댁장부와 가게의 서류와 땅 문서를 한 번쯤 들춰보게 된 분들 계실 겁니다. 오늘은 그 장면을 최대한 날 것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 계속 보고 싶으시면 지금 구독 꼭 눌러주세요. 오늘 이 장면 하나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보셔야 전부 이해됩니다. 중간에 끊으시면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보입니다. 장면은 채화영 집 거실에서 시작합니다. 늦은 오후 햇빛이 길게 들어오고 테이블 위에는 과일과 차가 올려져 있지만 장미 입에는 차 맛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채화영이 슬쩍 말을 꺼냅니다. 장미야, 오늘 시간 좀 괜찮지? 우리 서재 좀 같이 정리해 줄래? 이제 우리 집 사람이 될 건데 집안일은 같이 알아야지. 겉으로 들으면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언니들 이미 아시죠? 시어머니 서재 정리라는 말 안에는 장부와 계약서와 절대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이야기까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장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네 어머니. 제가 정리하는 건 좋아해서요. 속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때가 온 거다. 두 사람은 2층 복도 끝 서재 앞으로 걸어 올라갑니다.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장미 손끝에는 땀이 살짝 맺힙니다. 이 문이 그냥 책방이 아니라 이 집 돈과 죄가 쌓인 창고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문이 열리자 향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인 서재 공기가 흘러나옵니다. 벽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법률 책과 재테크 책과 경영 서적이 꽂혀 있고 한쪽에는 상장과 표창장이 걸려 있습니다. 정면에는 큰 책상이 있고 그 옆으로 임대와 계약과 정산이라고 라벨이 붙은 서류 캐비닛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채화영이 창문을 조금 열며 말합니다. 여긴 우리 집 심장 같은 곳이야. 밖에서 떠드는 사람들은 많지만 진짜로 뭘 아는 사람은 여기 몇 명뿐이야. 장미는 대답 대신 서재를 천천히 한 바퀴 둘러보며 속으로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래, 여기 이 집 심장 맞네. 근데 나는 이 심장 소리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어디가 썩었는지 보러 온 거다. 그때 채화영이 말을 덧붙입니다. 특히 임대 쪽 서류는 외부에 나가면 안 되는 것들이야.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넘어가면 되는 것들이야. 언니들 이 한마디가 오늘 회차 전체를 끌고 가는 신호입니다. 채화영은 서류 캐비닛 앞에 서서 라벨을 짚어나갑니다. 여긴 끝난 계약들. 여긴 진행 중인 계약들. 이 아래는 예전에 문제 생겼던 것들 정리해둔 거고. 문제 생겼던 것들이라는 말에 장미 눈이 잠시 번쩍입니다. 저기부터 볼까요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장미는 꾹 참습니다. 채화영이 먼저 자릅니다. 아니, 거긴 나중에. 먼저 끝난 것부터 정리하자. 장미는 고개를 끄덕이고 위쪽 서랍부터 열어봅니다. 서랍 안에는 투명 파일들이 빽빽하게 줄 서 있습니다. 각 파일에는 동명리와 백송동과 대명시장과 한빛빌라 같은 동네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장미는 파일을 하나씩 꺼내 테이블 위에 올리면서 라벨들을 눈에 새겨 넣습니다. 손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며 파일을 들고 내려놓고 정렬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벌써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 동네에도 엄마들 있겠지. 이 시장에도 나 같은 딸들 있겠지. 서류를 한 묶음씩 움직일 때마다 장미 마음에도 작은 점들이 하나씩 찍혀갑니다. 세 번째 줄 파일을 꺼내는 순간 장미 손이 딱 멈춥니다. 한 묶음이 다른 것들과 조금 다릅니다. 종이 질감이 미묘하게 두껍고 인쇄된 글씨 색도 약간 얼룩져 있습니다. 파일 겉에는 상가 임대차 계약서 제작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장미는 채화영이 반대편 책장 쪽을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조심스럽게 파일을 엽니다.
첫 장에는 남성구 동명로 13이라는 주소가 크게 적혀 있습니다. 둘째 장에도 남성구 동명로 13이라는 주소가 또 나오지만 세입자 이름만 김영숙에서 박정자로 바뀌어 있습니다. 셋째 장에는 역시 같은 주소에 보증금과 월세 조건이 달라져 있습니다. 같은 가게 주소에 세입자 이름과 조건만 계속 바뀌고 해지와 제작성 표시가 달려있는 구조입니다. 언니들 뉴스에서 보셨던 바로 그 이중계약 수법입니다. 한 집을 두 사람, 세 사람에게 계약하고 앞사람 보증금으로, 다른 집 사고 뒷사람 보증금으로 구멍을 막고 결국 마지막엔 세입자와 엄마들이 통째로 망가지는 구조입니다. 서류 하단 구석 작은 글씨가 장미 눈에 들어옵니다. 대표 최화영, 담당 강준호. 이름 두 개가 나란히 찍혀 있는 줄을 보는 순간 어제 프로포즈 자리에서 들었던 말이 머릿속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둘 다 이 결혼 엄마 때문에 하는 거 아니다. 결혼을 이야기하던 그 남자의 이름이 지금 눈앞에 펼쳐진 가짜 임대계약서 묶음에도 똑같이 적혀 있는 겁니다. 장미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켰다가 내쉬며 마음속에서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이 집이 해온 일, 이 아들이 옆에서 도와온 일, 이 판 때문에 망한 가게들, 그 사이에 내 엄마 같은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이 집만 건드리면 끝이 아니네. 이 집 하나 무너진다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집이 엮어놓은 시장과 빌라와 세입자와 가게와 엄마들 인생까지 같이 묶여있다는 걸 직감한 겁니다. 바로 그때 복도 쪽에서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와 함께 장미야, 그 묶음은 어떻게 됐니라는 최화영 목소리가 들립니다. 장미는 번개처럼 파일을 덮고 다른 서류 사이에 자연스럽게 섞어 올려둔 뒤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대답합니다. 이거요, 어머니. 지금 정리 중이에요. 최화영은 다가와 파일 위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말합니다. 아, 그건 재개발 들어가는 동네 것들이라 좀 복잡해. 괜히 깊게 보지 말고 표지만 보고 분류만 해. 언니들 깊게 보지 말라는 말 안에는 누가 얼마나 피해봤는지 너까지 알 필요 없다는 뜻이 같이 들어있죠. 장미는 겉으로는 네 어머니 그럼 라벨만 보고 나눌게요라고 웃지만 속으로는 이미 늦었어요. 이미 봤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전화벨이 울리고 최화영은 나 잠깐 사람 좀 만나고 올게 위쪽 서류만 먼저 정리해 덜라는 말을 남기고 서재를 나갑니다. 문이 닫히자 조용한 서재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립니다. 장미는 방금 숨겨뒀던 그 파일을 다시 꺼내 의자를 끌어당겨 앉습니다. 이번에는 마음먹고 내용을 머릿속에 복사해 넣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김영숙 보증금 3천 월세 30 남성구 동명로 13회지. 박정자 보증금 1,500월세 50 같은 주소 제작성. 이름과 금액과 주소와 날짜를 하나씩 중얼거리며 머릿속에 칸을 나눕니다. 하나, 이중계약에 쓰인 가게 주소. 둘, 이름 빌려준 사람들 이름. 셋, 보증금 규모. 넷, 해지와 제작성 표시된 날짜. 녹음도 없고 사진도 없고 CCTV도 없지만 언니들 현실에서처럼 머리 하나로 싸움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때 복도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립니다. 이번에는 또각또각 구두굽이 아니라 조금 더 무겁고 조심스러운 남자 발소리입니다.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고 문틈으로 얼굴 하나가 비칩니다. 강준호입니다. 장미는 놀랄 법도 하지만 이미 이 발소리가 누구 것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파일을 덮는 속도만 살짝 늦춥니다. 준호가 묻습니다. 엄마는? 장미가 대답합니다. 잠깐 사람 만나러 나가셨어요. 준호는 서재 안으로 한 걸음 들어와 자연스럽게 책상 위를 내려다봅니다. 그 위에는 장미가 펼쳐놓은 계약서 몇 장과 덮어놓은 파일 한 묶음이 있습니다. 파일 표지를 보는 순간 준호의 얼굴 근육이 아주 조금 굳습니다. 이게 어떤 서류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의 표정입니다. 이건 엄마가 너한테 보여준 거야. 준호 질문에 장미는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정리 도우미 하라고 하셨어요. 끝난 계약들이라고. 준호는 말없이 파일을 들어올려 몇 장만 툭툭 넘겨봅니다. 같은 주소 남성구 동명로 13. 바뀐 세입자 이름. 다른 보증금과 월세. 제작성 표시. 더 볼 것도 없다는 얼굴로 파일을 덮으며 준호가 말합니다. 이런 건 그냥 대충 보고 넘겨도 돼. 그 말이 장미 귀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이런 건 너까지 알 필요 없다. 장미는 웃지도 않고 이렇게 받아칩니다. 대충 보긴 이미 늦었는데요.
준호가 정면으로 장미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너 이거 자세히 봤어? 장미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답합니다. 주소 이름 금액 대충 봤어요. 준호는 한 박자 쉬고 얘기합니다. 이 서류 밖에 나가면 안 되는 거야. 언니들 이 말이 위협처럼 들리나요? 아니면 진짜로 걱정하는 말처럼 들리나요? 장미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엄마 빚 서류도 밖에 못 나가고 우리 집 식구들 가슴에만 박혀 있어요. 내 엄마 고생은 동네방네 소문났는데 당신네 집 잘못은 서류 속에만 숨겨져 있다는 서러움이 섞인 말입니다. 준호는 잠시 말을 잃고 서랍 쪽으로 걸어가더니 파일을 들고 원래 있던 위치를 한번 보고 그 자리를 지나쳐 서랍 맨 뒤 라벨도 없는 깊은 구석을 엽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파일을 밀어넣습니다. 엄마 눈에도 다른 사람 눈에도 잘 안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장미는 그 손놀림을 끝까지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계산합니다. 이 사람 이 서류를 엄마에게서 숨기네. 준호는 서랍을 닫으며 말합니다. 이건 당분간 아무도 못 보게 해야 돼. 엄마도 회사 사람들도 너도. 장미는 비웃음이 섞인 얼굴로 대답합니다. 근데 전 이미 봤는데요. 그제야 준호가 장미를 제대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묻는 거야. 장미야, 이거 밖에다 말할 생각 있어? 장미는 잠시 숨을 골라 솔직하게 말합니다. 오늘은요, 없어요. 오늘은 어디가 얼마나 썩었는지만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심해서 말문이 막혔어요. 여기서 한 번만 짚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준호는 긴 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그래, 지금 당장은 아무 말 하지 마. 나도 아직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지 정리가 안 됐어. 장미가 씁쓸하게 웃으며 받아칩니다. 그래도 엄마 편인지 제 편인지부터는 정리해 놓으셔야죠. 준호가 고개를 젖힙니다. 나 엄마 편 아니라고 말했잖아. 장미는 단호하게 답합니다. 네, 그런 말 시집 가기 전에 다들 한 번씩은 하더라고요. 준호가 조금 낮은 목소리로 진짜 속마음을 살짝 꺼냅니다. 그래서 숨긴 거야. 앞줄에 꽂아두면 엄마가 언젠가는 다시 들춰볼 거니까. 그러면 또 누굴 하나 더 잘라낼 거야. 이번엔 그냥 내가 먼저 치워놓고 싶어서. 장미는 그 말을 곱씹으며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엄마 편도 제 편도 아니고 본인 편이라는 거네요. 준호는 씁쓸하게 웃으며 인정합니다. 그래, 지금은 나 편이야. 근데 그나 안에 엄마랑 너랑 둘 다 조금씩 들어와 있어. 이 말을 믿으라고 장미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합니다. 그럼 하나만 물을게요. 당신 이름 적힌 서류 바깥으로 먼저 꺼내는 날이 올까요? 준호는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서재 한가운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합니다. 그날이 오면 이 집만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겁나는 거고. 장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그랬잖아요. 이 집만 건드리면 끝이 아니라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하지 않은 이상한 합의가 하나 생깁니다. 지금은 둘 다 보고만 있자. 대신 각자 머릿속에는 하나도 안 흘려보내자. 눈을 피하지 않고 버틴 시간만큼 조용히 만들어진 약속입니다. 그때 복도에서 또각또각 익숙한 구두굽 소리가 들립니다. 이번에는 채화영입니다. 장미야, 서재는 다 됐니? 그 계약서 묶음은 꼭 잘 챙겨둬야 해. 준호와 장미가 동시에 방금 파일을 숨긴 서랍 쪽을 쳐다봅니다. 방 안 공기가 순간 얼어붙습니다. 채화영 손이 서재 문고리를 잡고 돌립니다. 문이 열리기 직전 그 찰나의 순간 준호가 장미를 향해 소리 없이 입모양으로 한마디를 합니다. 지금 엄마랑 같은 편 서지 마. 장미는 그 입모양을 읽고 눈이 커집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채화영 실루엣이 서재 안으로 들어오려는 바로 그 순간. 문이 천천히 열리고 채화영 실루엣이 서재 안으로 들어섭니다. 준호와 장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각자 다른 서류 위에 손을 올리고 서 있습니다. 채화영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가볍게 웃습니다. 어머, 벌써 둘이 같이 앉아서 일하는 사이가 됐네. 좋다, 이런 분위기. 가정도 회사도 다 사람하고 숫자로 굴러가는 거니까. 장미는 입꼬리만 살짝 올린 채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정리 도와드리면 저도 공부가 되니까요. 채화영이 책상 앞으로 다가와 서류를 툭툭 정리하며 말합니다. 그래, 공부는 좋지. 근데 공부에도 선생이 있고 교과서가 있어야 돼. 준호야, 너는 오늘 여기까지 봤으면 됐다.
회사는 회사대로 일 많지. 준호는 잠깐 장미 쪽을 흘깃보고 난 뒤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나 먼저 내려갈게. 엄마 오늘 저녁 약속 있다 그랬지. 채화영이 장미를 향해 웃으며 말합니다. 그래, 오늘 저녁에 중요한 사람들 오시잖니. 우리 장미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예쁘게 나오는지 봐야지. 준호가 장미 눈을 한 번 더 보고 말합니다. 저녁에 보자. 그 한마디에 겉으로는 약혼자, 속으로는 공범이 될지 제보자가 될지 모르는 묘한 기류가 스칩니다. 문이 닫히고 준호 발소리가 멀어지자 서재 안 공기는 다시 채화영과 장미 둘만의 공간으로 바뀝니다. 채화영은 의자에 앉으며 손짓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진짜 수업 들어간다 생각해. 장미야. 이 집에서 앞으로 내가 뭘 알고 있어야 되는지부터 정리를 해보자. 장미는 의자에 앉지 않고 그대로 서 있습니다. 앉으라는데도 일부러 한 박자 늦추면서 말합니다. 서 있는 게 편해서요. 동네에서도 항상 서서 일만 해서. 채화영이 피식 웃습니다. 그래, 그럼 서서 들어도 돼. 대신 머리는 앉아서 굴려야지. 저 서랍에 있는 것들은 다 옛날 거야. 이미 끝난 판. 법적으로 문제될 일도 없고 누가 뒤져도 뭐라 못해. 진짜 문제는 앞으로 들어올 서류들이야. 언니들 여기서 잠깐만 짚고 갈게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서재를 보여줄 때 보통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믿어서 일을 맡기려는 거거나 아니면 자기 편 사람 하나 더 만들려고 하는 거. 채화영은 두 번째에 훨씬 가깝습니다. 내가 가진 약점을 보여주되 끝까지 손잡고 같이 갈 사람인지 테스트하는 겁니다. 장미는 의자 뒤에 손가락을 얹고 조용히 묻습니다. 앞으로 들어올 서류들에 제가 얼마나 관여하게 될지부터 알고 싶어요. 제가 서류만 옮기는 손이 될지, 아니면 이름도 같이 적히는 사람이 될지. 채화영 눈이 잠시 가늘어집니다. 누가 장미 머리 나쁘다고 했어. 우리 아들 눈은 역시 보는 눈이 있네. 이 정도 머리는 안 되면 우리 집 며느리 하기 힘들지. 장미야, 넌 손이 아니라 머리로 일을 해야 돼. 채화영은 책상 서랍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냅니다. 겉표지는 아무 표시도 없는 갈색 가죽 수첩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이어리 같지만 이런 집에서는 이런 게 제일 무서운 장부죠. 채화영이 수첩을 펼치며 말합니다. 여기 적힌 이름들 중에 내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야. 동네 학원 원장, 식당 사장, 시장 상인회장, 빌라 주인 몇 명. 이름 옆에 숫자 보이지? 이게 우리 집이 그 사람들한테 써준 돈, 깔아준 보증금, 대신 막아준 이자야. 장미는 숫자 대신 글자만 훑습니다. 이름, 가게 이름, 동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적힌 글자를 보는 순간 속으로 심장이 한 번 내려앉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동명리 연희 슈퍼, 채무자 오영희, 담보 없음, 보증인 없음, 비고 고금리 전환. 언니들 이름 들으면 딱 감 오시죠? 오영희. 바로 장미 엄마 이름입니다. 장미는 손가락을 살짝 쥐어짜면서도 표정은 바꾸지 않으려 애씁니다. 이름을 틀린 척하면서 묻습니다. 오영희 씨가 누구예요? 동네에 영희라는 이름이 워낙 많아서. 혹시 우리 엄마랑 동갑이려나? 채화영은 장미 눈을 빤히 쳐다보더니 천천히 웃습니다. 너희 엄만가? 그래, 맞아. 우리 장미 엄마. 동명리 연희 슈퍼 사장님. 고금리 쓰다가 힘들어져서 우리 쪽으로 넘어온 케이스. 장미는 심장 박동이 귓속까지 들려도 목소리를 낮게 유지합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알기론 은행 쪽 대출이랑 카드값 정리만 있는 줄 알았는데요. 여기에 이름이 있다는 건 우리 집에서 빌린 돈도 있다는 얘기네요. 채화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널 더 믿고 싶은 거야. 우리가 너희 집 빚 구조를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너도 우리가 어떻게 이 집들을 살리고 어떻게 빚을 돌려막는지 배워야지. 그래야 네 엄마도 살릴 수 있어. 언니들 여기서 채화영 말만 들으면 고마운 시어머니 같죠. 하지만 빚을 준 사람이 갑입니다. 살려준다 소리하는 순간부터 이건 은혜가 아니라 목줄입니다. 장미는 조용히 수첩을 가리킵니다. 비고에 고금리 전환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럼 지금 우리 엄마 이자는 은행보다 높다는 뜻이에요. 은행에서 안 받아주니까 우리 집에서 받아줬지. 그래서 이율은 조금 높아. 대신 길게 보면 더 이득이야. 너희 엄만 가게를 잃지 않았잖아.
언니들 현실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집을 잃느냐, 이자를 더 내느냐 둘 중에 고르라. 그러면 대부분은 후자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미 엄마도 그 길을 선택한 거고요. 장미는 눈을 내리깔고 한마디만 콕 집어 묻습니다. 대신이라는 말은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제 결혼식 끝날 때까지요. 아니면 제가 이 집 장부 보는 법 다 배울 때까지요. 채화영은 잠시 수첩을 덮고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계산합니다. 적어도 내가 이 집 식구로 서류에 이름 한번 올릴 때까진 우리가 너희 집 건 안 건드릴게. 그게 내가 너한테 주는 약속이자 투자야. 결혼도 계약이야, 장미야. 그냥 드레스 예쁘게 입고 사진 찍는 게 아니고 서류상으로 서로 묶이는 거지. 언니들 여기서부터가 진짜 파트 2의 핵심 축입니다. 결혼식 날짜와 엄마 빚 상환 구조와 이중 계약판이 전부 하나의 줄 위에 올라가는 순간이에요. 장미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듭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제가 이 집이 하는 일에 동의하지 않으면 엄마 빚은 그대로 시장에 던져지는 건가요? 그럼 이자도 더 뛰고 가게 문도 닫게 놔두실 건지. 채화영이 웃음을 거두고 정색합니다.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해? 나도 사람인데 내 며느리 될 집 가게를 일부러 망하게까지 하겠니? 다만 기준은 있어야지. 우리가 손해보는 짓은 못해. 이 집은 자선단체가 아니니까. 장미는 속으로 하나를 새깁니다. 이 집 손해를 막는 선 안에서만 우리 엄마를 살려준다. 그럼 결국 나는 이 집 손해를 줄이는 쪽에 서야만 한다. 그래야 엄마를 지킬 수 있다.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순간 장미 눈빛이 조금 달라집니다. 감정에서 계산 쪽으로 살짝 기울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때 서재 문이 살짝 열리더니 가사도우미가 얼굴을 내밉니다. 사모님, 조금 이따 오시기로 한 분이 벌써 도착하셨다고. 채화영이 시간을 확인하며 말합니다. 벌써 왔어. 역시 급한 사람일수록 약속 시간보다 먼저 오지. 장미야, 우리 내려가자. 오늘 저녁 손님 중에 너도 꼭 얼굴을 익혀둬야 하는 사람이 있어. 네 엄마 가게 얘기도 같이 할 사람이라서. 언니들 여기서 장미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대놓고 말합니다. 네 엄마 얘기를 우리 손님이랑 같이 하겠다. 이건 거의 가족회의가 아니라 담보회의죠. 장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그럼 전 잠깐 화장실만 들렀다가 내려갈게요. 채화영이 옷깃을 정리하며 말합니다. 그래. 얼굴에 너무 티는 내지 말고. 오늘은 네가 연희 슈퍼 딸이 아니라 강준호 약혼자라는 걸 보여줘야 돼. 채화영이 먼저 내려가고 서재에 혼자 남은 장미는 잠시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 눈길이 서랍으로 살짝 돌아갑니다. 조금 전 준호가 숨겨놓은 파일이 있는 자리. 남성구 동명로 13. 상가 이중계약 서류 묶음이 잠들어 있는 그 구석. 장미는 손을 뻗을 것처럼 하다 말고 손가락을 되쥐어 줍니다. 지금 이걸 빼는 순간 이건 더 이상 관찰이 아니라 도둑질이 됩니다. 서류를 훔치면 장부 싸움이 아니라 형사 싸움으로 넘어갑니다. 장미는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합니다. 오늘은 머리로만 훔치자. 손은 나중에 쓰고. 장미는 서재 불을 끄고 문을 닫습니다. 복도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잠깐 바라봅니다. 집게핀으로 대충 올려 묶은 머리카락이 조금 흐트러져 있습니다. 장미는 핀을 뽑았다가 다시 꽂으면서 중얼거립니다. 오늘은 머리 스타일도 장부 스타일도 올려 묶는 날이네. 그리고 거실로 내려가는 계단을 천천히 밟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손님 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한 명은 중년 남자. 반듯한 정장에 구두까지 윤이 번쩍 납니다. 또 한 명은 깔끔한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자입니다. 둘의 분위기는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아버지와 딸 같기도 하고 사장과 비서 같기도 한 조합입니다. 채화영이 장미를 향해 손짓합니다. 아, 왔구나. 인사해. 이쪽은 남성부 쪽 상가를 싹 묶어서 가지고 있는 정용철 대표님. 그리고 옆은 따님 정아린 씨. 장미는 심장이 살짝 철렁합니다. 남성구. 상가. 방금 서재에서 본 주소와 같은 구 이름입니다. 장미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장미입니다. 정용철이 장미를 한번 훑어보고 웃습니다. 아, 이 친구가 소문 듣던 그 약혼자구먼. 연희 슈퍼 딸. 얼굴이 아주 단단하게 생겼네. 장사가 잘 될 상이야.
그 옆에서 정아린이 입꼬리를 살짝 올립니다. 실제로 가게 한번 가봤어요. 엄청 바쁘던데요. 사장님이 하루 종일 계산대에서 나오질 못하시더라고요. 장미는 순간 엄마 얼굴이 떠오릅니다. 이 집 사람들과 손님이 자기 엄마 가게까지 구경 갔다 왔다니. 그 자체로 이미 관계가 엮여 있다는 뜻입니다. 채화영이 자연스럽게 화제를 꺼냅니다. 우리 장미 엄마가 참 부지런해요. 혼자서 가게 다 지키고. 그래도 사람이 너무 열심히만 살면 안 되는데. 머리도 같이 써야지. 그래서 내가 대표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려고 했어요. 정용철이 잔을 들면서 웃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부르셨구나. 뭐 우리도 좋은 사람 하나 더 얹어 놓으면 나쁠 건 없지. 근데 그 전에 숫자 얘기를 조금 해야지요. 언니들 이게 바로 파트 2에서 엄마 빚과 이중계약과 결혼 카드가 한자리에 올라오는 장면입니다. 거실 테이블 한가운데에는 과일 접시와 다과가 놓여 있지만 실제로 오가는 것은 이자율과 계약 조건입니다. 정용철이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이 안에 연희 슈퍼건 정리안이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자 상황, 향후 1년 상환 계획, 그리고 재계약 조건. 장미는 그 봉투를 보는 순간 손끝이 저릿해집니다. 저 안에 엄마 가게 운명이 들어있다는 걸 직감합니다. 채화영이 장미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장미야, 이제 이런 것도 봐야지. 그래야 내 엄마를 살릴 수가 있어. 내가 결혼해서도 이런 서류 안 들여다보고 살 수 있을 것 같니? 장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용철이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칩니다. 첫 장에는 연희 슈퍼 사진이 인쇄되어 있고 아래에 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권리금 조정 및 임대차 재구성 제안서. 그 옆표에는 현재 보증금과 월세와 연체이자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장미는 숫자가 아니라 글자만 먼저 읽습니다. 연체, 유예, 재조정, 그리고 마지막 줄, 보증인 변경. 여기서 그녀의 눈이 멈춥니다. 보증인 변경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존 보증인 없음, 신규 보증인 강준호. 언니들 이게 무슨 뜻인지 눈치채셨죠? 엄마 가게를 살리는 조건으로 장미 약혼자를 가게 빚 구조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판입니다. 채화영은 그걸 아주 자연스럽게 가족의 배려처럼 포장합니다. 우리 준호가 괜찮다고 했어. 어차피 결혼하면 한 식구 되는 거고. 장미 엄마 가게도 우리 집 식구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대표님이랑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 본 거야. 장미야, 네가 보기에는 어때? 너무 부담스럽니다. 장미는 한 손으로 잔을 잡고 한 손으로 서류를 가볍게 넘기면서 말합니다. 부담스럽다기보단 정확히 구조를 알고 싶어요. 엄마 가게를 살리는 조건이 정확히 뭔지, 그 대신 우리 쪽에서 무엇을 내놔야 하는지. 정용철이 장미를 칭찬하는 눈빛으로 봅니다. 역시 장사꾼 딸은 다르구만. 감으로 안 움직이고 숫자를 보내. 좋아요. 그럼 쉽게 설명할게요. 지금 연희 슈퍼는 우리 쪽에서 말하자면 회수 위험군에 들어가 있어요. 조금만 더 버티기 힘들어지면 가게 문 닫고 나가야 되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가게를 바로 정리하면 우리도 손해입니다. 빈 가게는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쭉 끌고 가되 보증 구조를 한번 바꾸자는 겁니다. 정용철이 종이에 도표를 그립니다. 현재 오영의 단독 채무, 담보 없음, 미래, 보증인 강준호 추가, 이자율 소폭 인하, 대신 계약기간 연장.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자를 조금 덜 내게 해주는 대신 더 오랫동안 빚의 끈을 붙잡고 있게 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만약 중간에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장미 엄마 혼자가 아니라 강준호에게도 같이 넘어가게 됩니다. 정용철이 설명을 마치며 한 줄을 덧붙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은 우리가 더 책임을 나눠 가지겠다는 거예요. 대신 우리 쪽 이름이 들어가는 만큼 강준호 씨 이름도 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장미는 속으로 계산합니다. 엄마 가게를 지키는 대신 약혼자 이름을 담보로 올리는 구조. 엄마와 남자를 한 줄에 묶는 대신 본인은 그 중간에 껴서 책임을 나눠 가져야 하는 위치. 지금 고개만 끄덕이면 이 구조가 굳어집니다. 채화영이 잔을 들어올리며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대충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식사하면서 축하도 할까 했어요. 우리 집이랑 대표님네랑 그리고 연희 슈퍼까지 다 같이 잘 되는 방향으로. 장미야,
너는 어떤지 솔직하게 말해봐. 괜찮겠니? 언니들 여기서 보통 며느리 후보는 고개 끄덕이고 갑니다. 안 그러면 분위기 깨는 사람 되거든요. 근데 장미는 그 타이밍을 살짝 비틀어 버립니다. 장미는 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합니다. 조건이 아주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 엄마 입장에서 보면 지금 숨 넘기기 직전인데 지금처럼이라도 숨 좀 고를 수 있게 해주시는 거니까요. 다만 이 구조에서 제가 뭐가 되는지는 조금 애매해서요. 채화영이 눈을 가늘게 뜹니다. 뭐가 애매한데? 넌 우리 집 사람이 되는 거고 엄마 가게는 우리 식구 사업 된다고. 그게 뭐가 애매해? 장미가 조용히 웃습니다. 지금 구조에서는요. 제가 엄마 딸이면서 동시에 강준호 씨 담보 역할도 같이 하게 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끼는 샌드위치가 아니라 양쪽에서 동시에 이자 독촉받는 중간 관리자가 되는 셈이죠. 언니들 이런 말은 시집살이 몇 년 하고 나와도 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장미는 결혼도 하기 전에 이 말을 꺼내버립니다. 정아린이 흥미롭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담보라는 표현은 좀 그렇네요. 요즘은 서로 윈윈 하는 거니까 파트너라고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장미가 정아린을 향해 고개를 살짝 돌립니다. 그렇게 말해주시면 감사해요. 파트너. 근데 파트너라면 같이 서명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여기 보증인 칸에는 강준호 씨 이름만 있던데 조금 이상해서요. 정용철이 서류를 다시 내려다보고 웃습니다. 아, 그건 법적으로 아직 혼인 관계가 아니라서 그래요. 지금은 약혼 상태니까. 괜히 보증인을 두 사람으로 늘려봤자 나중에 더 복잡해질 수 있거든. 그래서 일단은 한 명으로 정리하는 게 깔끔해요. 나중에 혼인신고까지 다 끝나고 나면 그때는 구조를 한 번 더 손볼 수도 있죠. 장미는 그 말을 놓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때 가서. 이런 말들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는다는 걸 이미 삶으로 배운 사람입니다. 장미가 아주 천천히 맞받아칩니다. 나중은 약속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안 지켜도 되는 말이잖아요. 저는 나중이 아니라 오늘 기준으로만 생각해보고 싶어요. 오늘 제 이름이 어디에도 안 적혀 있는 구조라면 오늘 제 선택만으로 찾아올 책임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채화영 표정이 살짝 굳습니다. 언니들 이게 바로 머리로만 찌르기 1단계입니다. 감정 싸움이 아니라 구조를 문제 삼는 방식. 채화영이 잔을 내려놓고 장미 쪽으로 몸을 기울입니다. 그럼 네가 생각하는 구조는 뭐야? 뭘 어떻게 바꾸면 된다고 보는 거야? 장미는 정면을 바라본 채 말합니다. 저는 아직 이 집 며느리가 아니고요. 법적으로도 아무 관계가 아니니까. 엄마 가게 문제를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논의하는 건 조금 서두른 것 같아요. 제가 이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저도 제 이름 걸고 서류에 사인할 수 있어요. 대신 그때는 엄마 가게뿐만 아니라 이 집에서 지금까지 하신 일들도 같이 보는 조건이 돼야겠죠. 테이블 위 공기가 잠깐 얼어붙습니다. 언니들 이 말은 곧 이런 뜻입니다. 내 이름을 담보로 쓰겠다면 이 집 이름으로 벌어온 돈과 일도 같이 검수하겠다. 연희 슈퍼 장부만 보는 게 아니라 남성구 동명로 13 같은 상가장부도 같이 까보자는 예고입니다. 정용철이 웃음으로 분위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아이고 젊은 친구가 참 똑똑하네. 요즘 애들은 다 이렇게 나오나 봐요. 근데 너무 큰 판을 한꺼번에 보려고 하면 사람이 힘들어져요. 연희 슈퍼 것만 먼저 해결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천천히. 장미가 부드럽게 끊습니다. 대표님 말씀 이해해요. 근데 저도 요즘 애라서 한꺼번에 안 보이면 나중에 더 힘들어지는 걸 더 많이 봤거든요. 저희 엄마도 그랬고요. 채화영이 여기서 개입합니다. 장미야. 이건 감정이 아니라 숫자 문제야. 너희 엄마도 지금 당장 숨통이 트이는 게 먼저지.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정리할게. 넌 그냥 편하게 맡겨. 장미는 고개를 살짝 젖힙니다. 편하게 맡길 수 있었으면 저희 엄마가 여기까지 안 왔을 거예요. 시장에서 빌린 돈으로 버티다가 또이또이로 돌려막다가 결국 여기까지 흘러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이번에는 편하게 안 맡아보려고요. 언니들 여기서 장미는 아직 판을 뒤집지 않습니다. 그 대신 편하게 안 맡겠다는 원칙만 박아둡니다. 이게 사무에서 진짜 역공을 칠 때 기준점이 됩니다.
정아린이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웃으며 묻습니다. 장미 씨는 그럼 어떤 약속이면 조금 안심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말해주시면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장미는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답합니다. 지금 당장 계약을 바꾸거나 사인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받고 싶은 약속은 딱 하나예요. 연희 슈퍼건에 대해서 제가 직접 엄마랑 상의할 시간을 달라는 것. 그리고 그 상의가 끝날 때까지 어느 쪽에서도 가게 문을 닫는 방향으로 밀지 않겠다는 것. 정용철이 눈썹을 치켜듭니다. 그건 뭐 어렵지 않죠. 어차피 우리도 시간은 좀 필요하니까. 다만 기한은 있어야 해요. 한 달. 아니면 석 달. 언제까지로 할까요? 장미가 바로 잘라 말합니다. 결혼식 전까지요. 결혼식 날짜가 정해지면 그때까지로 엄마 가게에 손 떼지 않겠다는 약속. 그 대신 결혼식 이후에는 저도 제 이름으로 서류를 보면서 같이 책임지는 구조를 다시 상의할게요. 언니들 잘 들으셨죠? 지금 장미는 비탄감이나 이자 깎아달라 소리한 게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시간을 산 겁니다. 연희 슈퍼와 엄마를 당장 칼끝에서 빼내서 결혼식이라는 기한 안으로 안전하게 옮겨놓는 작업. 그리고 그 사이에 무엇을 할지는 아직 이 자리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채화영이 장미를 바라봅니다. 생각보다 협상이라는 걸 알긴 아는구나. 근데 나도 장사꾼이야. 시간만 달라는 사람치고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사람 못 봤어. 장미야, 너는 그 시간 동안 뭘 할 건데? 장미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엄마랑 얘기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몰랐던 숫자들 정리하고요. 그리고 이 집에서 오늘 본 것들도 제 머릿속에서 좀 정리해야죠. 서재에서랑 여기에서요. 언니들 이 말은 거의 대놓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나 이미 봤다. 숨기지 마라. 그리고 나 머리로 정리하고 있다. 그러니 함부로 건들지 마라. 정용철은 눈치를 챘는지 못 챘는지 애매한 웃음을 짓습니다. 서재 얘기가 나오자 채화영 눈빛이 잠깐 흔들립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되찾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결혼식 날짜를 정하는 대로 오늘 안건도 그 날짜에 맞춰서 다시 한번 보는 걸로. 그동안은 서로 괜한 소리 안 하는 거다. 시장에도, 동네에도, 은행 쪽에도. 괜히 말 많아지면 손해보는 건 언제나 우리 쪽이야. 장미가 또랑또랑하게 답합니다. 네.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말 많은 사람보다 말 없는 서류가 더 무섭다는 거. 이렇게 해서 엄마 가게와 결혼식 날짜와 상가판이 하나의 타임라인 위에 올라갑니다. 언니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3회를 위한 발판이에요. 오늘은 그냥 칼날의 방향만 살짝 틀어놓는 정도. 진짜로 칼을 빼는 건 다음 회차입니다. 식사 시간으로 넘어가면서 표면적인 대화는 가벼워집니다. 여행 얘기, 준호와 장미의 연애 얘기, 연희 슈퍼 단골 손님들 얘기. 하지만 식탁 아래에서는 계속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장미는 머릿속에서 타임라인을 정리합니다. 하나, 결혼식 날짜가 정해지기 전까지. 둘, 엄마 가게에 당장 칼이 들어오지 않는 기간. 셋, 그 사이에 서재로 몇 번 들어갈 수 있는지. 넷, 남성구 동명로 13서류를 손대지 않고도 정보만 빼낼 수 있는 방법. 준호는 언제 들어오냐고요? 바로 이때입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현관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립니다. 준호 목소리가 멀리서 들립니다. 엄마, 대표님 오셨어요. 제가 늦었네요. 거실로 들어온 준호는 상황을 한눈에 파악합니다. 서류 뭉치, 식탁 위 공기, 장미 표정, 정용철과 할인의 기분. 채화영이 자연스럽게 소개합니다. 지금 내 이름 얘기하고 있었어. 연희 슈퍼건 때문에. 너 보증인 자리 얘기는 내가 대신 정리해놨다. 준호가 가볍게 웃습니다. 네. 엄마랑 어제 얘기 나눴어요. 제가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결혼할 사람 엄마 가게인데 저도 같이 책임지는 게 맞죠. 장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요동칩니다. 고맙다는 말과 미안하다는 말이 동시에 떠오르지만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심플한 한마디만 던집니다. 지금은요.
준호가 장미를 바라봅니다. 응. 지금은. 장미가 시선을 피하지 않고 이어서 말합니다. 결혼식 날짜가 정해지면 그때 다시 얘기해봐요. 그 전까지는 우리 둘 다 각자 집안 장부부터 제대로 보는 걸로. 언니들 이 말 들으셨죠? 이건 약혼자에게 선을 긋는 말이면서 동시에 초대장입니다. 너도 내 집안 제대로 보고 와라. 그럼 나도 우리 집안 들고 나올게. 3회에서 둘이 같이 서류를 펼칠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장면입니다. 정용철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면 된 것 같네요. 구체적인 건 다음에 한 번 더 보는 걸로 하고 일단 결혼식 날짜부터 잡으세요. 그래야 나도 일정 맞추지. 축의금도 준비해야 하니까. 채화영이 웃으며 화답합니다. 그럼요. 대표님 빠지면 섭섭하죠. 할인 씨도 꼭 와야 돼요. 우리 집에 오늘처럼 손님으로 말고 가족처럼. 손님들이 떠나고 나서 거실에는 세 사람만 남습니다. 채화영, 준호, 장미. 조용한 공기가 잠시 흐릅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준호입니다. 아까 엄마 말 너무 신경 쓰지 마. 엄마 스타일 알잖아. 조금 세게 밀어붙이는 편이니까. 장미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어머니 말보다 오빠 말이 더 신경 쓰였어요. 아까 그거요. 연희 슈퍼 보증인 건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거. 준호가 잠시 말을 잃습니다. 그러다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좀 무서워. 이름 한 번 잘못 올리면 이 집 일은 멈출 수가 없거든. 근데 엄마가 이미 어느 정도 구상을 해놨더라고. 내가 빠지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그 자리를 채우겠지. 그래서 차라리 내가 들어가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장미가 조용히 묻습니다. 그 다른 방식이라는 게 예를 들면 어떤 건데요? 준호는 대답을 머뭇거리다가 결국 한 줄 꺼냅니다. 너희 엄마 가게 그냥 빼버리는 거. 권리금 조금 쥐어주고 끝내자는 얘기도 있었어. 그렇게 하면 우리 쪽은 깔끔하거든. 새 세입자 들이면 되니까. 장미는 그 말에 눈을 감았다 뜹니다. 엄마 얼굴이 떠오릅니다. 새벽 5시마다 가게 문을 열던 뒷모습. 점심시간에 도시락 대충 먹으면서도 손님 계산 끊던 손. 그 가게 문이 닫히는 그림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힙니다. 그래서요. 오빠는 그 대신 자기 이름을 올리겠다고 한 거예요. 장미 질문에 준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최소한 그 방법보다는 나아서. 그래야 내 엄마 가게도 살 수 있고 우리 집 이자 구조도 안 무너지고 그게 그나마 중간이니까. 장미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입니다. 그래요. 오늘은 오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오늘은요. 언니들 여기서 또 한 번 나옵니다. 오늘은요. 이 말은 곧 내일은 다를 수도 있다는 선언입니다. 장미는 이 문장을 일부러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다음 회차에서 오늘과 다른 선택을 할 여지를 남기는 장치입니다. 채화영이 한숨을 내쉬며 말문을 엽니다. 장미야. 아까 그 자리에서 너무 머리 굴리는 티를 내면 사람들이 피곤해해. 너무 똑똑한 며느리는 시댁에서도 사랑 못 받는다는 말 몰라. 장미가 잠시 웃습니다. 네. 저도 그 말 들어봤어요. 근데 우리 집에서는요. 너무 멍청한 딸은 엄마 하나를 못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둘 사이 어딘가에서 머리 굴려보려고요. 언니들 이 대답. 속이 다 시원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여기서 싸우고 박차고 나가는 건 아닙니다. 오늘 회차의 목표는 싸우지 않고 티만 확실히 내는 것. 머리로만 찌르고 다음 판까지 살아남는 것. 채화영이 마지막으로 경고를 던집니다. 좋아. 오늘은 내 말대로 해보자. 결혼식 날짜는 이번 주 안에 잡자. 괜히 질질 끌면 서로 피곤해져. 그리고 서재 일은 오늘 본 걸로 끝나는 거야. 괜히 혼자서 또 뒤적이지 말고. 장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오늘은요. 준호가 장미를 바라봅니다. 눈빛 속에는 부탁과 걱정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습니다. 장미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합니다. 결혼식 날짜는 오빠가 정해요. 엄마가 아니고 오빠가요. 그 날짜에 맞춰서 저도 재판 준비할게요.
그때까지는 저도 엄마도 어느 쪽에도 휘둘리지 않도록요. 언니들 들으셨죠? 이게 오늘 장면의 진짜 엔딩 대사입니다. 판을 엎지는 않고 각자 준비할 시간을 얻고 다음 회차를 향해 칼을 가는 선언. 이게 있어야 3회에서 장미 첫 역공이 터질 때 카타르시스가 2배가 됩니다. 화면은 장미 얼굴에서 천천히 멀어집니다. 밤이 깊어지고 연희 슈퍼 간판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장면으로 전환됩니다. 슈퍼 안에서 혼자 계산대를 정리하는 오영희 모습이 보입니다.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고 장부를 펼쳤다가 덮고 마지막에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장미야, 엄마가 좀만 더 버틸게. 넌 그냥 시집이나 잘 가라. 그 말을 집 앞 골목 어둠 속에서 장미가 듣고 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슈퍼 불만 바라보면서 손에 쥔 건 아무 서류도 아니고 오늘 저녁 자리에서 들었던 말들이랑 숫자들 뿐입니다. 장미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합니다. 아니야. 나 그냥 시집만 가는 사람 안 할 거야. 엄마 빚도 이 집 서류도 다 같이 들고 가는 사람 할 거야.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오늘은 머리로만, 다음은 손까지 쓰자.